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단계판에 오셨습니다. 예, 한국의 다단계 역사가 전 세계의 다단계 역사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리를 따져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또 제한을 해놓은 그 범주 내에서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고 또 이 다단계 비슷하게 하면서 다단계 아닌 것을 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하는 다단계 회사들마저도 아주 인식이 좋지 않은 이제 끔찍한 그런 걸로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입니다.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소비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기준을 뭘로 잡냐면요, 전에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사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평소에 내가 어차피 마트에 가서든 백화점에 가서든 시장에 가서든 사다 쓰던 건가를 우선 판단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것이 품질이 내가 만족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정도 품질은 내가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겠죠. 왜? 사서 손해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던 제품인데, 또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인데 품질이 좋아.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지 않아. 그러면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가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저 제품이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건가? 품질이 만족한가?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가격보다 비싼가 싼가?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건이 맞질 않아. 그러면은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에 있는 이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그런 제품들이다 하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든가 치약 칫솔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양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요즘에 자발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사서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품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제품 뜯었는데, 예, 과거의 다단계사는요, 제품 뜯으면 반품 안 해주는 고집거리들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애터미는요, 예, 여러분들 화장품 쓰시다가도요, 거의 다 썼더라도요, 예,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세요. 그럼 새 걸로 바꿔주거나 돈을 다 내줍니다. 오늘 이제 평생 화장품 공짜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이 반품률이 다른 일반 유통회사의 20분의 1도 안 돼요. 보통 2% 3% 반품률은 있죠. 예. 그냥 쓰던 거 가져오라고 하더라도요, 0.14%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한번 쓰신 분들은 만족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현금 돌려받으면 손해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예, 손해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제품을 사서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성공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다 사용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내가 다 사용하고 써보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해봤더니 좋더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먹어보지도 않고 남한테 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제품을 혹시 손자도 직접 쓰라고 하세요? 회장님도? 막 이런 얘기 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회장님도 라면 드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라면은 안 먹어도요 제가 애터미 라면은 엄청 먹습니다. 저는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제 손자한테 안 주는 거, 이런 것은요 절대로 남한테 팔지 않는다는 주의예요. 어떤 분이 막 이래요. 우리 저기 어디 있죠? 우리 햄, 여기 없네. 햄이 있는데 그 햄이 미국에서는 스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저질 식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미국에 살다 온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애터미 제품들 다른 건 다 좋은데 하필 왜 저질 그 스팸 같은 걸 파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질로 만들었으면 팔까요? 그 스팸이 얼마나 맛있어요. 문제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먹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나쁜 거 다 빼고 좋은 걸로만 만들면은, 그리고 정말 좋은 고기 써가지고 만들면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요 제가 연휴 때 어디 제주도를 가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국내에 막 너무 늦게 예약을 했더니 호텔이고 뭐 이 비행기표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렇게 찾았더니 일본에 이렇게 호텔이 빈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 제품이 조금 느끼하잖아요. 뭘 가지고 갈게요? 라면. 일본 음식 먹다가요 라면 먹으니까 막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일본 오뎅 먹다가 우리 햄을 먹으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또 햇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호텔은 엄청 고급 호텔인데 그 호텔에 앉아가지고 주식이 뭐였냐면은 라면, 햄, 김밥, 햇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가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일본 음식 먹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싸가지고 간 이런 걸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먹은 거예요. 뭐 회장이 돈 없어서 그거 먹었겠어요? 정말 맛있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은 다 제가 쓰고 또 제 손자가 쓰고 막 이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세라베베 우리 저 애기들 바르는 그 화장품 있죠. 거기에 어떤 분이 방부제 들었던데 거기에 회장님 손자도 쓰는 거예요. 막 어떻게 방부제를 다 집어넣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방부제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만약에요 그게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데 방부제가 안 들어갔으면은요 저는 절대 제 손자한테 못 발라요. 왜? 이틀 3일만 놔두면 세균 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걸 저는 아는데. 그래서 식약청에서 허용하는, 그리고 정말 좋은 방부제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천연 화장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방부제 안 넣었대요. 그러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방부제를 아예 안 넣어도 안 썩는 그런 원료를 썼어요. 미네랄 오일이라고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저 마사지 크림에 미네랄 오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방부제 안 넣어도 절대로 안 썩어요. 옛날에 뭐 바셀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10년 전에 농장 밑에 있던 거 찾아서 봐도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그 방부제 집어넣어서 안 썩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기름 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저 같으면 막 몸에도 바르기 싫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천연이라고 그러면서 석유도 천연은 천연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래 천연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법 위반이에요. 천연 유래. 왜? 천연에서 가져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이라고 그러면은요, 어떤 걸 천연이라고 그러냐면은 오이 잘라가지고 얼굴에다 팩하는 거, 이런 거 천연이에요. 예, 그런 걸 천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이를 가공해갖고 화장품을 만들면은 이거는 천연이 아니고 천연 유래,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무식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천연이라고 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은 막 천연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천연 유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아예 안 집어넣어도 안 썩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방부제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천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은요, 반드시 방부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부제가 정말 몸에 해로운 거냐,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법에서는 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함량 써도 문제가 없다 해서 허용한 기준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는 써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방부제도 이제 싸구려 이제 공업용 방부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값은 좀 비싸지만은 좋은 방부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제품들은 정말 좋은 원료를, 좋은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식품류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에서 철저하게 먹어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밑반찬 이제 하느라고 이제 지금 몇 달째 먹어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늘종 장아찌가 왔는데 너무 달고 짜. 네. 그래서 이런 장아찌는 전에는 또 심심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장아찌는 장아찌야 된다, 좀 짭짤하게 입맛을 팍 돋구도록 만들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또 너무 짜게 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입맛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음식의,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맛이어야 된다는 것이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치 있어요. 예, 한성김치가 있는데 기가 막힌 김치예요. 그런데 그 김치를 제대로 맛을 내서 먹으려고 하면은요, 숙성을 시켜가지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조미료를 이렇게, 날김치도 이렇게 맛을 내려고 하면은 조미료를 집어넣으면 맛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그 자연 원료들만 써가지고 맛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고 이 양념들이 어우러지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는 생김치만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것은 김치를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좀 큰 거 갖다 놓고요, 좀 갖다 쟁여 놓으세요. 저희 집에는 2년 먹은 거, 3년 먹은 거, 1년 된 거,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음식 용도에 따라 가지고 묵은지를 먹을 경우하고 조금 그냥 숙성된 경우를 먹을 경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이렇게 제가 하여간 감별사입니다. 감별사.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먹어봐 가지고는 안 돼요. 음식은요, 계속 몇 차례를 반복해서 먹어봐야 돼요. 그래도 좀 당기는지 얼만큼 빨리 물리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하나가 개발이 될 때 그런 과정들을, 물론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지금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이 제품이 쓸만한, 내가 써봤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인가, 여러분 본인을 좀 믿으세요. 사람들 중에는요, 남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어 그러면서. 네. 세상에 믿을 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놈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본인이 성공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을 놈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한 놈은 있을 거다. 오늘 그 한 놈이 저일지도 몰라요. 애터미 회장일지도 몰라요.
저희 회사는 정선상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것, 이게 정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얘기를 했다가 손해 날 것 같으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착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우리 이제 공주 본사가 있고 공주대학교가 있잖아요. 공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이제 원로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막 묻길래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얘기를 해드렸더니 저보고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착하게 해가지고 기업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착하냐고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이 나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요, 제대로 커지려고 하면은요, 진짜 착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큰 기업들 보세요. 굉장히 착해요. 냉장고 하나 사면은 고장이 나가지고 버려요? 지겨워서 버려요? 지겨워서 버리잖아요. 제품을 진짜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격은 어때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요, 진짜 몇 푼 안 받아요, 보면은. 그리고 막 10년을 넘게 써도 고장이 안 나. 이게 지겨워. 그리고 집은 커지고, 전에는 매일 이렇게 식품 사다가 썼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차떼기로 식품 사다가 놓아야 되니까 냉장고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냉장고가 좀 고장 나줬으면 좋겠는데 고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착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와서 바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면서 막 딱 끝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삼성 서비스맨이 와가지고 LG 것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요청을 안 하셨구만. 근데 가끔 한두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도 있겠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해줄 만큼 착하게 교육받고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사장님인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에서는요, 회원 번호만 있으면은 다 사장님 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맨이니까. 자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일까요? 점점 더 깝깝한 세상일까요? 다 깝깝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건지. 제가 대학에 어제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거기서 강당에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좀 특강을 좀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에게 용기를 좀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앞이 안 보이니까 다 기가 죽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열심히 해줬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2년씩이나 낙제를 하고 2년 후배들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찌질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용기 100배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져요. 자,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잘 돼서 그래요? 잘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저기 공장에는 로봇가 들어가서 OA 팩토리 오토메이션 FA가 되고 있죠. 지금 그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공장에 로봇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죽고 살고 단순 작업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로봇도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품질도 올라가고 표준화도 되고 가격도 더 싸지는데 당연히 좋은 방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컴퓨터가 척척척척 일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컴퓨터 치우고 다 연필로 쓰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컴퓨터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좋은 현상이 생겼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을 원망하고 그거를 뒷다리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저 남미 국가 뭐 아프리카 국가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이 부동산 그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그게 부동산 고시가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중개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계속 존재를 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예. 지금도 중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을 업종에 종사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 달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머리 좋은 친구들,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아예 도전도 안 해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거기에 매달려요. 그럼 얼마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직접 거래를 하지 누가 중개사를 통해서 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없어질 직업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없어질 직업 쪽으로 왜 가냐고. 앞으로 생겨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중국에 누가 있어요? 마윈, 알리바바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또 뭐 있어요? 예?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이라는 뜻이 서울역 플랫폼 이런 얘기 하죠. 기차역 요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은 타는 사람들도 거리 다 몰려가, 내리는 사람들도 거리 다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기차를 타고 와서 플랫폼으로 나가야 되고,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플랫폼을 지나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해먹을 만한 게 없어요. 전에는 사자 자격증을 따면은 그런 대로 평생이 보장이 되던 시절이 있어요. 앞으로는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자, 변호사 자격증 따더라도 나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데 초짜 변호사가 개업을 해놓으면은 의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그럼 임대료도 못 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초짜 의사가 의사면허 따가지고 와서 개업을 해놓으면 환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간호사 인건비하고 임대료도 못 내. 그래서 요즘에 개업을 안 해요. 그냥 개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이게 막 유명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 쫙 끌고 나와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전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병원에 어떻게든 남아가지고 거기서 뭉개야 되는데 그 자리도 많지가 않으니까 밀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대학병원에 남아도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페이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붙어 있더라도 페이가 지금 5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500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페이 닥터들 있잖아요. 페이 닥터들, 월급쟁이 이렇게 하는 닥터들 보면은요, 정말 지금 싸요. 저도 어떤 한 분 지금 좀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원장 하다가 병원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페이 닥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응급실 야간 대기하는 의사 있죠. 그걸 하는데요, 정말 그냥 급료가 싸요. 남아도니까. 그래서 그런 사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싸게 취급받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지금 지나가면서, 지식 사회가 그 전에는 산업 사회였죠. 그 전에는 농경 수렵 사회였죠. 요게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산업 사회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지식이 넘쳐나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지금 제일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래도 정교수 되고 부교수라도 되신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지금 외국에서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도요, 대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자리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싼 거예요. 제가 지금 석박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6학기째 지금 마지막 하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 사정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정교수 되신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은요, 저 파트타임 뛰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 사회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집에서요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놈 있으면은 오늘 가서 칭찬 좀 해주세요. 야, 네가 앞으로 장래가 있다고 그러더라. 내가 오늘 강의를 갔는데 애터미 회장이라는 분이 그러는데, 오늘 너 같은 놈이 앞으로 장래가 괜찮다고 그러더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잘하냐면요, 별 생각 없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책에 있는 거 잘 옮겨 적는 애들이에요. 생각 없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앞으로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 몇 등 안에 든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얘야, 네 앞으로 장래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책 파지 말고 좀 산에도 가고 친구들하고 공차고 놀고 딴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걸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은요,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인 거예요. 뭐 제가 꼭 다 맞는 말 하겠어요. 그냥 마이크가 폭력이라고 그냥 잡은 김에 얘기하는 거니까 뭐 동의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야, 이 플랫폼을 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은 그런 이제 서버에다가 그런 플랫폼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빵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저 시골역 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망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 플랫폼은. 자, 제가 1999년도에 나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때려치우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99년도에 마윈이 그때 딱 차렸더라고요. 그 형이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다들 한 살 많아. 스티브 잡스, 또 저기 누구의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마윈, 손정이 다 55년생들이에요. 어떻든 그 세대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어떤 이 IT 분야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여간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99년도에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한 10만 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여. 장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 비닐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장바구니가 뭘로 만들었는지 막 이렇게 묻는 분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속도로 옆에 광케이블 묻는다고 막 고속도로 옆에 파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PC가 좀 들어가 있었는데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게 오향의 사건 이전이거든요. 오향이 굉장히 우리 IT 산업에 공헌한 거 알죠? 예.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른 채로 살고요. 예. 그래서 젊은 아빠들이요, 아이 빨리 컴퓨터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밤에 자기가 오양 그걸 보려고 급히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가정의 PC가 많이 보급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있었어요. 우리 IT 업계에 있었던 분들은요, 이게 좀 빨리 터졌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요, 안타까워했던, 이제 좀 될 모양이다 막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자, 그렇게 차려놨는데 이게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PC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PDA라는 걸 팔았어요. 그 PDA 개념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개념이에요. 전화도 되는데 인터넷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70만 원에 팔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도 전부 쇼핑을 할 수 있고요. 고속버스 탈 때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표 사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전에 표 사놓고 그 다음에 차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으로 쫙 들어가서 이 PDA 가지고요, 딱 주문을 표를 사는데 거기에 좌석 위치까지 다 찍어가지고 내가 창가에 앉고 싶으면 창가에 앉고 앞에 앉고 싶으면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싶으면 뒤에 앉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딱 결제를 하고 창구에 가서 그것만 딱 내밀면은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가가지고요, 주문은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해서 버스도 탈 수 있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몇 년도에 했냐면 1999년도에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 PDA라는 걸 팔았어요. 77만 원에. 네?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면을 하나 띄우는데 3분에서 5분이 걸려. 화면 하나 띄우는데 사람 환장하는 거죠. 예. 자, 사회 인프라가 안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했는데 제가 마인도 똑같이 그 깝깝한 짓을 했어요. 근데 마인은 손정이라는 큰 손 투자자를 만나 가지고 몇백억을 빵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3년 기다렸는데 시대가 빨리 안 와. 그래 기다리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월세방으로 간 거예요. 네, 제가 3년을 거기서 5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산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인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아직 중국 우리 애터미 오픈도 못 하고 있어. 지금 내년에 오픈할 거예요. 어떻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한 번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애터미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3년 4년 전에 그거를 시작했던 그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애터미가 지금 그 플랫폼 비즈니스보다도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공급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이 플랫폼을 통과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자,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여기 소비자가 벌어요? 이 플랫폼만 벌어요? 이 플랫폼만 보는 거예요. 플랫폼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이 이게 극대화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점을 봤던 거예요. 저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부자들은 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넘치도록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계속 드나들면 돈이 내 주머니에 쌓여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맨날 돌아다녀 봐요. 돈이 벌려요?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통신회사가 있어요. SK라든가 KT라든가 이런 통신회사들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단말기라고 그래요. 단말기.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단말기 있죠? 스마트폰, 전화기, 요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그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이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허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브는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쌓여요. 그렇죠? 이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으면은 통신회사 직원이 바빠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통신회사 직원이 바쁘면은요 무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자, 요게 터미널들 있죠. 단말기들은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어디에 쌓여요? 이 허브에 쌓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터미널에서 들어가요? 허브에서 터미널로 돈이 나와요? 안 나오죠? 터미널들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앞으로 심각하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중들이 다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는 꿈을 꿨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애텀이라는 회사는 플랫폼이면서 허브죠. 그렇죠? 예, 이게 허브예요. 왜 허브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생산업체가 있죠. 우리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생산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면은 또 이쪽으로 또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는 돈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자, 여러분 회원들은 그러면 터미널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미널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애터미만 돈을 벌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물건 사면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생필품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기는 사지만은 소비한다고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자, 이마트는 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열심히 드나들면 돈이 벌려요? 돈만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도 허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이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라는 또 소비자를 만들고 해서 거대한 이 소비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애텀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받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수당 체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무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새로 허브를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애텀이라는 요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야, 박한길, 네가 회계도 잘 알고 제품 품질 관리도 잘 알고 전산도 잘 알고 이런 유통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네가 처리해줘. 알았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를 하냐면은 나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게. 그러면 이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허브에서 피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당이에요. 자, 지금 이 알리바바가 만든 거라든가 아마존이 만든 것은 자기네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만. 그렇죠? 여기에 터미널들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도록 돼 있어요. 이 문제점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중 모두가 다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1번 사업자는 허브가 되는데 2번, 3번 나머지 요 밑에 온 나는 뭐야 이거? 나는 이 터미널이고 개털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자기 밑에다가 어때요? 이 소비자 집단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늦게 온 사람도 여기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그 허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허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할 때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요게 망해버렸어. 그래서 요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쭉 봤더니 문제가 좀 있어. 왜? 이 대중들이 계속 여기에 드나들면서 주머니가 다 비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영업 조그맣게 하는 것까지도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흡수해버리죠. 그럼 다 망해가지고 일이 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면 이것도 망해요? 안 망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550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월마트인데, 왜? 월마트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커졌는데 이제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머니가 비니까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망하게 만들면은 자기도 결국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를 개선한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펠 틀리면은 뭐 공부 못했다는 거, 공부 못했으니까 뭐 할 수 없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서 여러분들이 요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이 나만 허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허브가 되고 그 다음 사람도 허브가 되고 허브가 될 수 있어서 이 허브들이 연결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던지 모르고 오셨던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나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만.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손정희처럼 여기다 투자했던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대중들이 주머니가 비어버리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여기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월마트가 망해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월마트 주가 한번 쳐보세요.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으로. 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장래가 없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도 허보고 이 사람도 허보고 해서 여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35%를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구매력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속 가능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하기를 잘한 거예요. 99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요 시스템, 이것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안 만들겠죠. 그런데 99년도에 망해가지고 월세방에서 3년 있으면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할인 매장보다 비싸고 백화점보다 비싸고 동네 시장 가격보다 품질이 안 좋으면은 여기서 공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일반 다단계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경쟁하냐면은 동네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나 그 다음에 로드샵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을 가져야 되고, 누구도 이 품질의 제품은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하는 절대 가격. 그래서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의 제품 전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중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명품. 가격은 대중적인데 퀄리티는 명품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중이라는, 매스라는 뜻과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요 두 말을 합해가지고 매스티지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애터미는 기본 전략이 매스티지예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스티지. 예,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둡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발만 앞서가면은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대는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요 변하는 게 좋아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안 변하면 좋죠. 영원히 그렇게 가면 좋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시대가 안 변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끊임없이 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요 돈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마트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서 쓰고 있는 것을 애터미가 더 좋고 더 싸니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로서도 1차 성공인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서 성공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파는 것은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팔아먹고 부자 됐어요. 할인 매장이 팔았고, TV 홈쇼핑이 팔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팔았고, 로드샵에서 팔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끊어. 내가 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팔아먹는 것을 전부 중단을 시키고 내가 내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내한테만 팔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일단 소비자로서는 성공해요. 사업자로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 못 파는 사람 옆에 보면 꼭 못 파는 사람들만 떼거리로 있어. 예?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도 내한테 파는데 너도 니한테만 팔아. 니한테 파는 건 할 수 있지. 요거 하는 거예요. 할인 매장이 너한테 못 팔게 해. TV 홈쇼핑이 못 팔게 해. 이제는 애터미에서 네가 판매원이 돼가지고 니한테 팔아. 그럼 옆에 사람, 친척들,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각자 자기한테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각자 자기한테 계속 팔라고 하면은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항상 필요한 생필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터미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맥을 정확하게 짚으면은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요 돈 빨리 된다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면은요 한 200만 원어치 사게 하고요, 한 200만 원어치 사게 하고요, 막 한 200만 원어치씩 사게 해요. 그래가지고 돈 빨리 된다고 해요. 그렇게 했던 회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매출, 완전히 회사가 없어져 버렸거나 매출이 바닥이어서 힘도 없는 회사들이 보면은요 전부 그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L2L이라는 회사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매출 막 빡빡 긁었어요. 지금 그 회사가 한 달에 300만 원, 연간 3, 4천억의 매출을 올리던 그런 회사가 지금은요 실제로 매출은 없어요. 그냥 그 정수기 필터 그것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사업자들 없어요. 고래한백이라는 회사가 110만 원짜리 그 오가피를 가지고요 500억, 700억까지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 한 달에 10억인가 하는가 20억인가 하는가요. 정말 매출이 없어요. 월드라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다이너스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 달에 300억, 500억씩 연간 3천억, 5천억씩 매출을 올렸어요. 더 전에는 뭐가 있었냐? SMK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성요 어디 가면 뭐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330만 원에 팔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돈 번다고들 했어요. 그때도 물론 매출은 떴어요. 그런데 얼마 가면은 무너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은 회사가 단 한 회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소비자를 만드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물건을 몇백만 원치 사겠다 하면은요 그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요 100만 원 이상 매출 뜨는 것은요 쫙 보면 다 보여요. 다 전화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배팅 추앙 결의대를 하고 절대 한 번에 매출 치지 말아라, 이거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만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물건만 사면은요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죠. 여기도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싸고 좋으면 또 사고, 사고 좋으면 또 사고, 싸고 좋 이렇게 해서 조직 전체가 계속해서 다 물건을 사는 조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만 여기서 뭐 180 몇만 원씩 190만 원씩 물건 사게 하고 또 들어오면 사게 하고 그래서 요 밑에서 들어올 때 물건 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이런 시스템은 전부 다 100% 망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도 이런 회사가 또 나타나 가지고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또 애터미 회원들이 또 멍청하게 가. 지금 이 애터미 시스템은요 정말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의 다음 차세대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회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인터넷 백화점 만들었죠. 그러면 회사와 소비자인 거예요. 많은 소비자인 거예요. 그걸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병부터 모아야 돼요? 장교부터 육성을 해야 돼요? 장교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병은 한 달만 훈련시키면,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만 훈련시키면요 전쟁에 나가도 돼. 총 쏘고 다 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교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사관학교에서 4년씩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 때 회사가 직접 사병들만 잔뜩 모은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교와 장군을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소비자 집단으로 사병들이 쫙 붙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만들고 직급을 만든 거예요. 우리 회사 직급 중에 이 계급을 보면은요, 그게 군대 계급하고 비슷해요. 판매사, 옛날에 하사, 중사, 상사 있었죠. 예. 그 위에가 뭐냐면은 소위, 중위, 대위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렇죠? 그 위에 소령, 중령, 대령이 무궁화예요. 샤론 로즈. 그 위에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있어요. 별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타마스타. 그렇죠? 장군 위에 이제 로얄, 왕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임페리얼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조직처럼 이 장교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장교 집단으로 먼저 육성을 하는 거예요. 장교 집단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거기에 사병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쓰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병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애터미에서 모두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그래서 한 달에 4천, 5천, 6천씩을 버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